조계종 핵심 사업 100만 원력 결집불사 부다가야 분황사 건립 사업이 설계안 공개로 가시화됐습니다. 인도 기후를 고려해 그늘과 통풍이 좋은 회랑 중심의 한국 사찰로 건립될 예정입니다. 제21대 국회에서 차별금지법을 대표 발의한 정의당이 종교계 단체들과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조계종 사회노동위원장 해찬 스님은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이 언택트 시대에 맞춰 각종 온라인 전시를 공개해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실외를 수놓은 각종 석탑과 대중예술인이 함께한 불상 등 쉽고 유익한 콘텐츠가 가득합니다. 용인 보현정사가 법당에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칸막이 책상을 들여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자리마다 아크릴판을 세워 기도하는 불자들의 비말이 다른 사람에게 닿지 않도록 했습니다. 코로나19로 각박한 요즘 초기 경전을 바탕으로 슬기롭게 헤쳐나가자는 작은 움직임이 천태종 거제 장흥사에서 일고 있습니다. 사부대중은 육방 예경으로 청정한 삶을 다짐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9일 목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조계종 제36대 집행부 핵심 사업 100만 원력 결집불사 부다가야 분황사 건립 사업이 설계안 공개로 가시화됐습니다. 분황사는 인도 기후를 고려해 그늘과 통풍이 좋은 회랑 중심의 한국 사찰 모습으로 건립될 예정입니다. 첫 소식 이은하 기자입니다. 세종시 한국불교문화체험관과 광제사 대웅전, 계룡대 호국사 영회법당에 이어 인도 부다가야 분황사도 불사를 위한 첫걸음을 내딛었습니다. 조계종 직할교구가 어제 총무원장 원행스님과 교육원장 진우스님, 포교원장 지홍스님과 부실장 스님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인도 분황사 설계보고회를 진행했습니다. 분황사는 연면적 1741제곱미터, 건축면적 1302제곱미터 규모로 대웅전과 숙소동, 보건소가 기존의 학교, 기숙사 등과 어우러져 마하보디 대탑 5분거리 부지에 들어설 예정입니다. 인도 분황사는 한국 전통사찰을 원형으로 일사량이 강하고 고온 다습한 현지 기후를 고려해 그늘과 바람이 잘 통하는 회랑 구조를 핵심으로 설계됐습니다. 이중 지붕을 해서 좀 더위를 피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햇빛을 가리기 위해서 긴 처마가 필요한데요. 이렇게 집 바깥으로 이렇게 회랑이 있는 구조에 우리나라 봉암사에 가니까 이런 사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건축 요소를 이제 인도 기후에 가장 현지 기후에 맞는 것을 이제 접목을 시켜서 한국적 디자인으로 하되 인도의 기후에 맞도록 설계를 했습니다. 대웅전은 기단을 높게 쌓은 단층으로 숙소동은 1인실 15개, 2인실 6개 2층 건물로 설계했으며 지역 의료 서비스를 위한 보건소 역시 2인실 5개를 갖춘 2층 건물로 설계했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스님은 국내 불자들의 성지순례 규모에 맞도록 설계 보완을 요청하고 지붕과 용마루 등을 다양하고 적절하게 활용해 한국 사찰의 위용과 아름다움을 더해주길 당부했습니다. 보통 20, 30명, 많으면 5, 60명도 갈 수가 있는데 현재 숙소 효율적인 면에서 좀 숙소 수용 인원이 좀 적은 것 같다. 그래서 1층을 전부 다 2인실로 한다든지 하고 아니면 그 회랑을 좀 많이 뒀는데 숙소에 그 숙소 회랑 같은 경우는 햇볕이 덜 들어오는 저녁에 주무실 수 있는 곳이니까 그 회량을 줄인다든지. 현재 부다가야에서 교육기관을 운영하고 있는 현지법인 물라상가 이사장 붓다팔라 스님은 분황사 공사를 감독하고 운영을 주관할 예정으로 1단계 불사에 이어 2, 3단계에 걸쳐 부다가야 대표 사찰로 규모 확장도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불교가 그 부다가야에 가장 늦게 시작을 했는데 부처님 가피로 가장 좋은 땅을 이제 준비가 되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2차로, 3차로 그래 해서 하면 원장 스님 염려하시던 게 안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부다가야 분황사는 올해 3월 현지에서 기공식을 봉행할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로 연기하고 인도 관공서 역시 지난주에야 업무를 재개해 이번 주 설계안을 접수하면 한 달 뒤 늦어도 3개월 내에 허가를 완료하고 우기가 지난 올해 11월 이후 공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웅전과 주요 건물의 설계안이 공개되며 신행과 수행, 양국 교류의 장이 될 부다가야 한국 최초의 사찰, 분황사의 기대와 관심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BTN 뉴스 이은아입니다. 제21대 국회에서 차별금지법을 대표 발의한 정의당이 종교계 사회단체들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조계종 사회노동위원장 해찬 스님은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습니다. 최진호 기자입니다. 국회 본관 정의당 당대표실에 우리나라 4대 종교 사회단체 대표들이 모였습니다. 지난달 21대 국회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대표 발의한 정의당이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를 비롯한 종교계 사회단체와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정치권과 종교계가 같이 힘을 합쳐야 하는 주제로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우리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할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인간의 존엄한 삶을 위해서 인간에 대한 사랑과 자비를 실천하는 법이기 때문에 정치권과 또 종교계가 힘을 합쳐야 할 의제라고.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해찬 스님은 조계종을 비롯한 불교계도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만장일치 통과를 위해 힘을 보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차별 없는 세상은 우리 모두가 편안하고 행복하고 안락하게 사는 그런 모두가 바라는 세상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 대한불교 조계종을 비롯한 불교계에서도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국회의원 전원의 찬성으로 하루빨리 제정될 수 있도록 많은 힘을 보태겠습니다. 평등의 가르침을 내세우는 원불교를 비롯해 교단 내에서 반대 압박을 받고 있는 개신교와 공동선을 강조하는 천주교에서도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는 데 함께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정의당은 차별금지법의 안정적인 정착과 지속적인 보완을 위해 종교계와의 협력과 대화를 적극 이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한번 시도해보겠다 이런 게 아니고 좀 정의당이 모든 것을 버려서라도 아무튼 이번 차별금지법 반드시 제정하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을 시작으로 해서 정의당은 공개적이든 또는 비공개든 간담회 토론회를 마다하지 않고 열고 요청한 만큼 열 것이고 저희도 또 적극적으로 요청해 나갈 생각입니다. 종교가 가지고 있는 힘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도 저는 포용하는 것, 돌보는 것, 그러한 힘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해진 시대를 함께 맞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치는 정치의 자리에서, 종교는 또 종교의 자리에서 그렇게 함께 사람들의 삶을 잘 보듬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정의당과 각 종교계의 발언 후 간담회는 비공개로 전환돼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14년간 발의와 폐기를 반복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해 국민 대다수가 공감하고 있고 반대의 목소리가 과거에 비해 약하다는 전망이 나옴에 따라 이번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BTN 뉴스 최준호입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이 언택트 시대에 맞춰 각종 온라인 전시를 공개해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실외를 수놓은 각종 석탑과 대중예술인이 함께한 불상 등 쉽고 유익한 콘텐츠가 가득합니다. 이동근 기자입니다. 살아있는 듯한 사슴이 걸음을 옮길 때마다 풀포기가 자라고 하나의 문을 통과해 거대한 스크린 속 신비의 세계로 안내합니다. AR 기기를 착용해 한밤 속의 석탑을 마주하고 가문사 사리 장엄구를 체험해보기도 합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이 코로나19로 잠정 휴관에 돌입한 가운데 그동안 선보인 각종 특별전을 온라인으로 새롭게 선보여 주목받고 있습니다. 박물관 홈페이지와 유튜브 등에서 공개된 콘텐츠는 문화생활 공간의 가치와 함께 디지털 스마트 뮤지엄을 화두로 현장감과 재미, 지식이 가미된 영상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최근엔 6.25 전쟁을 주제로 당시의 문화재 훼손과 박물관의 역할을 들여다보는 테마전을 온라인으로 먼저 공개하며 화제를 모으기도 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박물관이 문을 닫고 있기 때문에 박물관에 올 수 없는 그 관람객들을 위해서 명품들을 대상으로 해서 설명을 하는 그런 코너도 만들었고 특별 전시를 하면서 그 만들었던 영상들이 있는데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전시는 불교 문화재가 다수 포함돼 있어 눈길을 끄는데
원공국사 승묘탑을 비롯해 현화사 석등과 홍법국사 탑비 등 야외를 수놓은 소중한 문화유산이 아름다운 영상과 친절한 설명으로 곁들여졌습니다. 더불어 세계문화관에 안치된 다양한 간다라 보살상과 부처님 오신 날을 기념해 열렸던 영천 은혜사 괴불존도 만날 수 있어 반가움을 더합니다. 특히 배우와 힙합 가수 등을 초대해 경천사 10층 석탑과 반가 사유상을 감상하는 콘텐츠는 색다른 시도이자 세대를 초월한 문화 소통의 장이 됐다는 평가입니다. 문화예술계 종사하는 분들을 좀 12분을 초청을 했어요. 예를 들자면 연극 배우 손숙 씨가 국보 83호 금동 반가 사위상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 큐레이터와 함께 그 얘기를 나눈다든지, 이외에도 박물관 학예사가 전하는 불상 이야기와 인문학 강의 등을 접할 수 있고 언택트 시대에 맞춰 온라인 참여형 프로그램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특히 오는 21일에는 다수의 불교 문화재가 포함된 신국보 보물전이 예정된 가운데 관련 유튜브 영상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총 이번에 이제 83건이 출품이 되는데 3부에 염원을 담다 이 코너는 전체가 다 불교 유물입니다. 만약에 문을 안 연다고 하더라도 전시로 볼 수가 있게. 장기적 휴관에 맞서 온라인 전시로 디지털 뮤지엄의 가치와 문화 갈증을 해소하고 있는 국립중앙박물관. 전시는 박물관 홈페이지와 유튜브 채널에서 감상할 수 있습니다. BTN 뉴스 이동근입니다. 대부분의 사찰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동참하기 위해 법회와 행사 등을 미뤄왔습니다. 하지만 끝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언제까지 손을 놓고만은 있을 수가 없는데요. 용인 보현정사가 법당에 감염병 예방을 위한 칸막이 책상을 들여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윤호섭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17년 기독교세가 강한 용인 죽전 지역 포교를 위해 문을 연 보현정사. 지장제일을 맞아 한 달간의 업을 참회하고 지장보살의 원력을 마음에 새기기 위해 사찰을 찾은 불자들이 눈에 띕니다. 코로나19 여파가 계속되면서 불자들의 발길이 끊어진 최근의 상황에서는 보기 드문 모습입니다. 불자들이 코로나19를 걱정하지 않고 보현정사 법당에 찾아올 수 있었던 것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사찰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보현정사는 법당에 책상과 의자를 들여놓고 각 자리마다 아크릴판을 세워 기도하는 불자들의 비말이 다른 사람에게 닿지 않도록 했습니다. 보현정사의 이런 감염병 예방책은 마음 편히 사찰을 찾아오지 못하는 불자들을 걱정한 주지 석중 스님이 고안한 겁니다. 처음에 코로나가 좀 발생했을 때는 금방 이렇게 종식되지 않았는데 벌써 한 6개월 이상 지속되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이 코로나 대처하기 위해서 비말 같은 게 튀지 않는 그런 안전한 어떤 아크릴을 이렇게 설치해서 신도들이 와서 마음 편하게 기도하고 또 여기서 공부할 수 있는. 이날 2시간가량 이어진 지장기도에도 불자들은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걱정을 내려놓고 더욱 신심을 높였습니다. 아크릴판뿐만 아니라 각자 마스크를 착용하고 물리적 거리를 두는 등 최선의 방역수칙을 준수한 덕분입니다. 주지 석중 스님은 코로나19가 언제 종식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사찰이 계속 손을 놓고 있을 수만은 없다며 방역 대책을 잘 세워 작게나마 법회를 이어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칸막이든지 아니면 사회적 거리두기 적극적으로 실천하면은 사찰에서 법회 보는데 신앙 활동하는데 전혀 무리 없지 않을까. 종일 사찰들도 각자 그 사찰의 환경에 맞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면은 충분히 법회 보고 일상 생활하는데 가능하다 생각합니다. 보현정사는 앞으로 관음제의를 비롯해 불교대학 강의 등에도 이번과 같은 대책을 통해 불자들의 신행을 도울 예정입니다.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빛난 보현정사의 감염병 예방 대책은 행사에 어려움을 겪는 많은 사찰에 귀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BTN 뉴스 윤호섭입니다. 제가 불자들이 실천해야 할 윤리 덕목을 설한 초기 경전이 있습니다. 코로나19로 각박한 요즘 이 경전을 바탕으로 슬기롭게 헤쳐나가자는 작은 움직임이 천태종 거제 장흥사에서 일고 있습니다. 조현재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육방의 경, 석가모니 부처님이 왕사국의 시가라월에게 동서남북 상하 6방향에 예경을 올리는 의미를 설명한 초기 경전입니다.
각 방향은 부모와 자식, 부부, 스승과 제자, 친족, 스님과 제가불자, 사형자와 노동자로서 상호 간에 지켜야 할 윤리 덕목을 설한 내용입니다. 출가자가 아닌 제가불자들의 근기에 맞게 인연과 연기를 설한 대기설법의 요체이기도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막연한 이상만 말씀하시거나 현실과 동떨어진 진리에 대해서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이상의 세계와 현실의 세계를 중생들의 근기에 맞게끔 설법을 하셨습니다. 천태종 거제 장흥사가 육방예경 의식 시연을 마련한 것은 코로나19 시대를 살아가는 불자로서의 마음가짐을 되새기기 위해서입니다. 법회에 동참한 불자들은 법문 뒤 대불보전 앞마당으로 자리를 옮겨 합장한 채 6개의 면에 방위별 예경 내용을 요약한 글귀가 새겨져 있는 육방예경탑을 중심으로 둘러서 청정한 삶을 살 것을 다짐했습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모든 덕목이 부처님의 가르침이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같이 독송하면서 이것을 되새겨서 우리 불자들이 바른 삶 사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의식 후 장흥사 금강유치원 원화 150여 명이 주지 도홍스님의 지도로 동방 부모 예경과 남방 사제 예경 의례를 따라하며 법회의 의미를 더했습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을 해서 그 마음이 변함없이 어른이 돼서라도 부모님께 효도하는 그 마음을 잊지 않고 부모님을 기뻐해드리는 그 마음을 안 잊었으면 좋겠습니다. 장흥사는 향후 육방예경 수첩을 제작해 신도들에게 나눠주고 기존의 육방예경의 내용을 어린이들이 알기 쉬운 내용으로 바꿔 보급할 계획입니다. 부모, 자식, 친족, 이웃, 친구, 사회, 모든 국민 그리고 모든 우리 불자들 간의 관계 형성을 우리는 보다 더 깨끗하고 맑고 청정한 관계를 통해서 다 함께 불국정토로 나아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BTN 뉴스 조현재입니다. 생명나눔 실천본부가 홍보위원회 역량을 강화하고 생명나눔의 가치를 더욱 널리 알리기 위한 활동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병마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환자들에게 큰 희망이 되고 있는데요. 이 소식은 정준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생명나눔 실천본부가 지난 7일 본부 회의실에서 새 홍보위원을 위촉하고 위촉장을 전달했습니다. 불암사 신도회 박명선 회장과 김미옥 최선숙 부회장, 이미경 총무부장과 임혜경, 전혜미 총무 등 총 7명입니다. 생명나눔 실천본부는 지난해 홍보위원회를 발족하고 환우들을 위한 지원 활동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박종우 위원장은 새로운 위원들로 위원회 활동 역량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사회에 병약한 그런 쫓아가는 생명 한 4가지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 불우한 곳과 또 소외된 곳 이런 쪽을 조금이라도 우리의 역량으로 행동으로 실천해 가면 돕고자 하는 거기에 의의가 있다. 마하무용단 단장이자 생명나눔 실천본부 후원회장을 역임하고 있는 정현숙 위원과 박민영 동국대학교 교수는 홍보위원회의 고문으로 추대됐습니다. 특히 정현숙 후원회장은 장기기증 희망 등록자를 100명 넘게 모집한 공로를 인정받아 생명나눔 실천본부 명예의 전당에 헌액됐습니다. 지금까지 명예의 전당에는 정현숙 후원회장을 비롯해 31명이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나눔이나 이런 게 모든 게 다 사람이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많은 홍보의 중요성이나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함께 동참한다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새로 홍보위원 위촉도 하신 5분 너무너무 환영하고 또 맡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생명나눔 실천본부 이사장 일면스님은 신임 홍보위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 주변에 관심을 가지면 도움의 손길이 절실한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항상 내 주위에 어떤 사람이 있는가 그런 것을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항상 가졌으면 합니다. 생사를 헤매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런 분을 위해서
우리가 마음을 합하고 뜻을 합해서 한 사람이라도 병을 치료해주는 그런 마음 자세를 가지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생명나눔 실천본부는 조혈모세포 기증자에 대한 감사의 자리도 마련했습니다. 지난달 조혈모세포를 기증한 군법사 법기 스님에게 감사패를 준비한 겁니다. 법기 스님께서는 2006년도에 저희 법인을 통해서 조혈모세포 희망 등록자로 등록되셨는데 그 후로 14년 만에 일치자가 발생을 해서 기증을 해주셨거든요. 근데 처음 약속대로 기증하시는 분이 현재 50% 정도밖에 안 되는데 좋은 결정 해주셔가지고 아마 기증받으신 분들에게 그 가족에게는 아주 큰 힘이 되셨을 거라고 저희가 생각되고요. 홍보위원회 역량을 강화한 생명나눔 실천본부가 환우 지원 활동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기대됩니다. BTN 뉴스 정준호입니다. 대강백 용봉 스님의 법맥을 이어 김제 청룡사 중창불사에 매진해온 월정 스님의 49제가 지난 주말 봉행됐습니다. 문도 스님들과 인연이 있는 불자들이 전국에서 모여 월정 스님을 추모했습니다. 김민수 기자입니다. 김제 청룡사 관음전에 모인 사부대중의 금강경 독송이 모악산자락에 울려 퍼집니다. 평생 계율을 지키며 청정하게 수행 정진해온 율사 월정 스님의 49제 회양일을 맞아 스님을 추모하고 극락왕생을 발언하기 위해 모인 자리입니다. 앞선 그런 발자취가 되어서 우리를 이끌어주고 도약하는 그런 가르침들이었는데 그때는 미처 그것도 모르고 좀 소홀히 했던 점들이 많이 후회가 됩니다. 김제 금산사 주지 일원 스님을 비롯한 전국의 인연 있는 제가불자들이 함께 참석해 월정 스님의 극락왕생과 속환사발을 발언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라기보다는 제주도에서도 오시고 또 저 멀리 청평에서도 많이 오신 우리 제가불자님들께도 머릿속에 깊은 감사를 드리고 주지소임을 맡게 된 법상자 보산 스님은 평생에 걸쳐 청룡사 중창불사에 앞장서온 월정 스님의 유지를 받들어 불사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불사가 많이 남아서 저는 사실은 눈앞이 캄캄합니다. 제가 해본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저는 잘 모르는데 그 불사는 저 혼자 하는 게 아니고 부처님 일인데 여러분들이 동참해서 같이 하는 일이니까요. 같이 동참을 좀 해주시길 바라고. 덕산 스님의 집전으로 봉행된 49제에서 사부대중은 월정 스님 영전에 향과 차를 올리고 삼배로 스님과 아쉬운 작별을 고했습니다. 대강백 용봉 스님의 법맥을 이은 문도 대표 구암 스님은 참석한 사부대중에게 감사를 전하고 스님의 가르침에 따라 수행 정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도량을 평생을 가꾸시고 누가 보기에는 좀 바보스럽기는 하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것이 우리에게 훌륭한 가르침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월정 스님 49제에 이어 스님의 사리를 모신 부도탑을 제막하는 시간도 마련돼 더욱 뜻깊은 자리가 됐습니다. 이날 함께한 사부대중은 월정 스님을 추모하며 눈밝은 선지식으로 이 땅에 다시 돌아오기를 발언했습니다. BTN 뉴스 김민수입니다. 그동안 보도된 광륵사발 집단 감염이 역학조사 결과 방문 판매 업체에서 비롯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방역당국은 어제 브리핑을 통해 종단에 소속돼 있지 않은 광주 광륵사발 집단 감염 역학조사 결과 방문 판매 업체발 지역사회 감염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조계종 기획실은 광륵사가 비록 개인이 운영하는 사찰이지만 방역당국의 잘못된 발표로 마치 사찰이 지역사회 감염의 근거지로 인식된 데 대해 유감을 표했습니다. 이어 충분한 역학조사를 토대로 국민에게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브리핑을 해주길 당부하며 전국 사찰에 코로나19 확산 방지 지침을 철저히 준수하길 다시 당부했습니다. 조계종 제주 5등 선원이 취약계층을 위한 성금을 전달했습니다. 제주 5등 선원이 지난 7일 경내 법당에서 취약계층을 위한 성금 200만 원을 대한적십자사 제주지사에 전달했습니다. 전달식은 지난달 열린 제28회 붓다 대상에서 주지 재용 스님의 전통문화예술 부분 대상 수상금과 신도회 정성이 합쳐져 진행됐습니다.
재용 스님은 신도들과 함께 보시할 수 있어 기쁘다며 어려운 시기를 부처님의 지혜로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자고 밝혔습니다. 목요일 7시 BT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